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분배 규칙. 자, B인데요. 이제 얼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얼굴 나오게 하면서 결합해서 서로 화면을 막 이렇게 에어플레이로 공유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유선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유선으로 연결하는 게 자꾸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쉽네요. 자,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죠. X or Y 그리고 Y and Z라고 하는 이 전제로부터 X or Y and X or Z를 한번 결론으로 도출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뭐 경우에 의한 논증하면 될까요? X를 가정하든 Y and Z를 가정하든 저게 된다. 그러면 될까요? 그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무작정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쭉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막히면 다시 갈아엎고 하는 거죠. 자, 가정해 봅시다. X를 가정해요. 그러면 자, 이제 글씨는 잘 써질 거예요. 제가 연결을 다 끊어서 얘가 좀 한결 가벼워졌어요. X를 가정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X or Y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X or Z도 할 수 있죠. 자, 선언기호 도입이고요. 글씨 아주 잘 써지네요. 그 다음에 또 선언기호 도입을 통해서 Z를 넣을 수도 있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X or Y and X or Z를 할 수 있죠. 그건 바로 3번과 4번을 결합한 거죠. 그래서 연원기호 도입이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가 바라는 결론이 도출됐어요. 이것만으로 돼요? 안 되죠. Y and Z를 가정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겠죠. Y and Z를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Y죠. 자, Y로부터 그 다음 Z죠. 자, 6번으로부터 연원기호 제거. 그 다음에 이것도 6번으로부터 연원기호 제거죠. 자, 7번, 8번 됐고요. 그러면 Y로부터 뭘 할 수 있어요? X or Y죠. 이거는 7번에서 선원기호 도입한 거죠. 그 다음에 8번 Z로부터 이번엔 뭘 할 수 있어요? X or Z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8번에서 선원기호 도입이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되죠. 이 두 개를 합치면 X or Y and X or Z를 할 수 있죠. 9번, 10번, 11번. 이번에 11번째 줄이네요. 이게 바로 9번과 10번에서 연원기호 도입이죠. 됐어요, 이제. 그러면 X를 가정하든 Y and Z를 가정하든 똑같은 결론. X or Y and X or Z가 나오죠. 바로 12번 결론입니다. 바로 1번과 2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6번부터 11번까지 경우에 의한 논증인 거죠.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X or Y와 X or Z의 연원을 전제로 X와 Y and Z의 선언을 도출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방향이 반대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은 알아낼 수 있는 것부터 알아내면 X or Y 알 수 있죠. 바로 X or Z도 알아낼 수 있지만 걔는 잠깐만 쉬어봅시다. 자, 이거는 연원 제거고요. 자, 3번 넘어가야 되는데 전략을 짜야 돼요.
자, x5, y라고 하는 요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이제 전략이 떠오릅니다. 뭐냐면 x이거나 y이거나 뭐예요? 경우에 의한 논증을 우리는 시도해 볼 수 있겠죠. x를 가정하든 y를 가정하든 동일한 결론, x와 y and z의 선언, 바로 그거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걸 보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x를 가정해보죠. 가정입니다. x를 가정하면 곧장 나오네요. x, y, and z가 나오죠. 그렇죠? 뭐예요? 이거는 3번에서 바로 선언 도입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y를 가정해보죠. 자, y를 가정해야 되는데 y를 가정했을 때 곧장 바로 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은 없어요. 자, 이번엔 뭘 활용할 수 있냐면 전제에 있는 오른쪽 x5z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걸 이용해서 또 차근차근 해보는 겁니다. 자, y를 가정했고 x5z는 1번에서부터 연원을 제거해서 얻은 거고요. 다시 우리는 x를 가정하든 z를 가정하든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걸 만들면 되죠. x를 가정하면 앞에 4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죠. x5, y, and z죠. 됐어요. 자, x를 가정했더니 곧장 결론이 나옵니다. 자, 숫자를 안 적었네요. 7, 8. 자, 이건 7번에서 선언기호를 도입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더 길게 봐야죠. z를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z를 가정하면 자, 5번에서 우리가 가정한 y와 결합했을 때 우리 y and z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z를 가정했더니 바로 우리는 y and z를 얻을 수 있었어요. 5번과 9번을 통해서 and 기호, 연원 기호를 도입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고 나면 y and z로부터 우리는 뭘 얻을 수가 있죠? 여기다가 x를 앞에 선언으로 덧붙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거나 붙여도 되니까. 이번엔 그래서 10번에다가 선언기호 도입한 겁니다. 자, 결국에 우리 y를 가정했을 때 x, 5와 z임을 이용해서 x이든 z이든 어느 쪽을 가정하든 x, 5, y and z를 얻었죠. 따라서 우리는 y를 가정했을 때에는 x, 5, y and z임을 얻게 됐죠. 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x, 5, z인 6번. 그 다음에 x를 가정한 경우랑 그 다음에 z를 가정한 경우랑 해봤더니 된다는 거죠. 경우에 의한 논증이죠. 자, 그래서 y를 가정했을 때의 경우를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 x, 5, y고요. x를 가정하든 y를 가정하든 뭐가 나와요? x, 5, y, and z가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그 결론이 나온 겁니다. 됐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몇 번입니까? 2번과 그 다음에 3, 4번 그 다음에 5번에서부터 12번. 그래서 x를 가정하든 y를 가정하든 동일한 결론이 나오더라. 그래서 경우에 의한 논증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분배 규칙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드모르강의 규칙 첫 번째입니다. 이번엔 not x
and not y를 전제로 not 하고 x, o, y를 이제 이끌어내야 되네요. 자, 결론의 형태를 보니까 부정문이죠?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부정문이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정할 수가 있죠. x, or, y라고 가정하고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귀류법을 통해서 이제 이 모순을 이끌어내면 바로 그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x, or, y를 가정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번으로부터 not x임을 알고 있죠. 자, and를 제거한 겁니다. 자, 그런데 not x이면 x, or y와 이거 결합하면 우리는 반드시 y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2번과 3번 통해서 x, or y인데 not x예요. 그러면 y잖아요. 맞죠? 이게 선언기호 제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원래 전제로부터 not y를 알고 있죠. 1번에서 연원기호를 제거할 수 있죠. 자, 됐습니다. 4번과 5번이 뭐예요? 모순이죠. 그래서 2번을 가정함으로써 모순을 이끌어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부정기호를 도입해야 되는 거죠. x, or y의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2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거죠. 부정기호 도입입니다. 됐죠? 네. 자, 페이지 수로 보면 어때요? 아직도 반밖에 안 했네요. 근데 맨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여러분 과제용 질문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제 5페이지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드모러 강의 규칙 두 번째입니다. 앞에 걸 거꾸로입니다. 자, 앞에 거 거꾸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not x or y를 가정하는 거죠. 자, 이것으로부터 not x and not y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자, 걱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갑자기 처음 보는 유형인 것처럼 보이죠? 전체에 not을 붙여가지고 얻을 수도 없고 귀류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게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and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는 not x를 이끌어내고 not y를 이끌어내면 되는 거죠. 목표가 뭐예요? not x를 이끌어내고 not y를 이끌어낸 다음에 둘을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not x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뭘 하면 돼요? 귀류법이죠. 자, 통째로 보니까 귀류법을 사용하는 게 생각이 안 떠올랐지만 부분부로 이제 쪼개 보니까 귀류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x를 먼저 가정하고 시작하면 되죠. 그렇죠? x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x를 가정하면 우리는 뭐 얻어요? x or y죠. 그렇죠? 뭐예요? 이거는 두 번째 줄로부터 얻은 거죠. 선언기호 도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번에서 not x or y라 그랬죠? 뭐예요? 이건 1번 반복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 얻었네요. 3번과 4번이 뭐예요? 모순이죠. 따라서 5번 not x죠. 2번부터 4번까지 과정을 통해서 부정기호 도입 귀류법을 통해서 not x를 얻었어요.
자, 이렇게 얻고 나니까 not y를 얻는 거는 식은죽 먹기죠? 똑같이 하면 되겠죠. y를 먼저 가정한 다음에 y로부터 x or y를 얻고요. 그 다음에 1번을 그대로 또 반복해서 x or y를 쓰면 7번과 8번이 모순이니까 9번을 통해서 not y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과 9번을 합치면 되죠. 그래서 10번에서 not x and not y라고 하는 결론을 얻은 거죠. 5번과 9번 and 도입, 연원기호 도입입니다. 자, 나머지 6, 7, 8, 9는 안 써도 되겠죠. 2, 3, 4, 5번과 아주 사실 똑같은 판박이니까요. 자, 처음에 살짝 당황했지만 문제없이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드모르강의 규칙 세 번째 B1입니다. 자, not x or not y를 전제로 not 괄호하고 x and y, 그러니까 x and y의 부정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거 뭐 또 전제 형태가 x, not x or not y, 또 뭐로 이루어졌어요?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not x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했어요. not x를 가정했더니 뭘 알 수가 있죠? 곧장 모르겠네요. 또 not x를 가정해도 not x and y가 나오고 not y를 가정해도 not x and y가 나와야 되는 방식을 하려면 not x and y, 여기 또 부정문이네요. 그러니까 귀류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가만 해보니까 귀류법을 사용할 생각을 하니까 not x를 했고 귀주법, 제 생각에는 왠지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애초에 처음부터 귀류법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 짧게 될 것 같네요. 자, 뭘 가정한다고요? 결론의 부정, 결론의 not을 뺀 x and y를 가정해보는 겁니다. 자, 이로부터 뭘 얻었죠? x를 얻었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자, 3번 x를 얻었어요. 이건 2번으로부터 연원기호를 제거했죠. 자, 그런데 이거로부터 이것과 1번을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not x or not y인데 x예요. not x or not y인데 x예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not y여야 되죠? 자, 1번과 3번으로부터 선언기호 제거인 거죠. 자, 그런데 또 뭘 할 수 있어요? 2번에서 뭘 가정했죠? x and y를 가정했으니까 우리는 또 y를 이끌어낼 수도 있죠. 자, 2번에서 and 기호 제거입니다. 자, 됐네요. 4번과 5번이 뭐예요? 모순이죠. 따라서 애초의 가정이 거짓이라고 해야겠죠. not x and y가 되는 거죠. 2번부터 5번까지 부정기호 도입이죠. 자, 이제 드모르강의 규칙 마지막입니다. 연습 문제 A6고요. 제가 풀어본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겠는 그런 제 문제인데요. not x and y가 전제되어 있고요. not x or not y를 도출해야 돼요. 자, 이건 아까처럼 not x를 도출하고 not y를 도출한 다음에 둘을 합친다고 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not x and y
이게 앞에 not이 붙어 있으니까 그 전제를 또 곧장 활용하기도 좀 어렵고요. 우선 한번 무작정 귀류법을 사용해 봅시다. 뭐가 보일까요? not x or not y를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모순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로부터 모순이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긴 나오겠죠. 이게 증명이 될 테니까.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모순을 이끌어낼지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not x를 가정해서 x를 이끌어내고 not y를 가정해서 y를 이끌어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not x를 가정해서 그 모순을 이끌어내면 x를 얻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x랑 y를 차근차근 얻어요. 아까 한 것처럼 요 x랑 요 y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둘을 합칠 수 x and y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x를 얻고 y를 얻은 다음에 x and y를 얻어요. 그러면 전제랑 모순되죠. 바로 그거를 한번 기획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사실 그런 방향이 잘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that x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또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not x or not y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정말이죠? 어떻게 된 거죠? 이건 3번, 4번인데 3번에서 5어 그 선원교를 도입한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운 좋게도 뭐로 된 거죠? not x or not y의 부정을 지금 반복해서 같이 보게 되면은 2번을 반복한 거죠. 뭐예요? 4번과 5번이 모순이죠. 따라서 x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나니까 숨이 트이죠. 어떻게 해요? not x를 가정했을 때 모순이 나오는 게 되게 알고 보니까 간단하죠. 마찬가지예요. not y를 가정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not y를 가정하면 앞에다 not x를 선언으로 붙여도 상관없겠고요. 근데 애초에 2번 가정에 의해서 not x or not y고요. 따라서 둘이 또 모순이죠. 7번, 8번, 9번인데 8번, 9번이 또 모순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뭘 얻었어요? y를 얻죠. 그러면 우리가 기획한 대로 6번과 10번을 합치면 x and y가 나오고요. 자, 이 그림을 쫙 줄여보면 애초에 전제가 뭐예요? 애초에 전제가 not x and y죠. 바로 그걸 우리가 애초에 기획을 했었죠. 걔를 만들자고. 그래서 not x and y고요. 나왔죠? 11번과 12번이 뭐예요? 모순이죠. 따라서 13번 뭐가 되죠? 2번에다가 부정을 붙여야죠. not을 또 붙여야 돼요. 기류법에 의해서 not x or not y입니다. not이 엄청나게 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기호, 이중부정기호를 뗄 수가 있죠. 그래서 not x or not y입니다. 자, 14줄 만에 끝냈네요. 자, 오른쪽에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다 아시겠죠? 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문 규칙입니다. 마지막 규칙이에요. 근데 마지막 규칙 이것도 4가지겠죠? 방향이 이쪽 방향,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엔드인 경우도 있고요.
자, 해봅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not x or not x or y로부터 x이면 y다를 이끌어내야 돼요. 자, 앞에 문제보다 훨씬 쉽습니다. 조건문이잖아요, 결론이. 그러니까 조건문 형태인 경우에는 정건을 가정해서 후건을 이끌어내면 되죠. 일단 가정하고 나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올 것 같네, 맞죠? 1번 not x or y인데 x라 그러면 y가 나와야겠죠, 맞죠? 그렇죠? x를 가정하면 y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게 곧장 이렇게 하면 해도 되나요? 우리가 배운 규칙에 따르면 뭐였죠? x or 잠깐만요. 얘도 이렇게 힘들어하죠? x or y 말고 not x이면 y가 도출되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x 앞에 not이 없는데 거기다가 not을 붙이고 나면 이 y가 도출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언기호 제거 규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번과 2번으로부터 곧장 y를 도출하면 되나요?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직관적으로는 거길 점프해서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not x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3번에서 우선 x에다가 이중부정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중부정기호 도입이죠. 자, 이 아이패드가 또 이제 어려워하네요. 왜 이럴 걸까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선언기호 제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not x와 not x or y를 결합해서 y를 도출하는 거죠. 이게 바로 1번과 3번을 통해서 선언기호 제거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2번부터 4번까지 과정을 통해서 x이면 y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조건기호 도입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규칙을 다 지켜가면서 하려면은 이런 3번 같은 줄을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기호 제거라고 하는 이 규칙을 정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not x가 필요해요. 그냥 x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의미를 따져서 푸는 게 아니라 뭐만 따져요? 형식. 일종의 그 문법만 보고 하는 거예요. 문법만 보고. 그래서 이런 거 보통 이제 구문론이라고 구문론적인 규칙들. 우리는 엄밀하게, 그러니까 조금의 그 양보도 하면 안 돼요. 정해진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서 하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 그게 그거잖아 하면서 x나 not x나 똑같이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구문론적 규칙을 위반한 거거든요. 오른쪽에 우리가 규칙을 쓰고, 우리가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그 규칙을 쓰고 있죠. 그 규칙을 정확하게 쓰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엔 11번입니다. 조건문 규칙 두 번째인데요. x이면 y다를 not x or y로 이제 만들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not x or y. 가만 보니까 앞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장 있을 때 좀 어려우면 규류법을 사용해서 성공한 적이 있죠.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not x or y를 가정해요. 자, 이거로부터 가정만 하면 뭐가 될까요? 그런 다음에 한번 뭘 할 수가 있나요? 자, 이러고 났더니 이 형태가 어때요? not x or y. 우리가 드모르강의 법칙을 쓸 수가 있죠. 자, 앞에서 이미 증명했으니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어로 이루어진 걸 바깥으로 꺼내면 어떻게 되느냐? not x. 자, not이 각각 다 붙는 대신에 선언기호가 연언기호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돼요. 드모르강의 규칙이 있으니까 귀류법을 사용할 때 훨씬 뭔가 쉬워지네요. 그리고 5어보다는 and로 이어진 괄호가 있는 것보다는 괄호가 없는 게 좋죠. 괄호가 없는 연언문은 각각의 항을 그대로 이끌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린 이거로부터 not x를 우선 이끌어낼 수가 있죠. 3번에서 연언기호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not x를 x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3번에서 곧장 x를 도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에서 부정기호 제거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뭘 할 수가 있죠? 1번과 결합하면 1번 x이면 y다 랑 결합하면 y가 도출되겠죠. 1번과 5번 그래서 조건기호 제거. 지금 제 아이패드가 너무 옛날 거라 그런지 집에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아이패드 미니 2인데요. 얘가 은근히 이런 걸 힘들어하네요. 그 다음에 7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3번에서 보면 not x and not y니까 우리 not y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자, 3번에서부터 and 제거죠. 그러고 나면 되는 거죠. 6번과 7번이 모순이죠. 따라서 그림을 잘 보면 귀류법에 의해서 not x or y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요 이중부정기호를 빼면 되는 거죠. 이중부정기호 제거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중부정기호 제거. 여러분 그 부정기호 제거 규칙이랑 이중부정기호 제거 규칙은 서로 달라요. 부정기호 제거는 언제 하죠? 부정기호 제거는 언제 하죠? 아, 맞죠? 이게 이중부정기호 맞죠? 이중부정기호 제거가 사실은 제가 살짝 이름 헷갈렸네요. 자, 요 이중부정기호 제거가 하는 게 그냥 부정기호 제거 규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부정기호 도입이랑 이중부정기호 도입이랑 그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죠. 그렇죠? 부정기호 도입은 귀류법. 자, 여기 2번부터 7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한 일이 바로 부정기호 도입이죠. 반면에
이중부정기호 도입은 그냥 이중부정기호 도입인 거죠. 그거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조건문 B1으로 갑시다. 아이패드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자, not 그러니까 x이면 y다의 부정을 전제로 x and not y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 결론이 and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을 따로따로 이끌어낸 다음에 합치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죠. 그 성공담을 우리가 성공을 활용해서 비슷하게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그러면 x를 이끌어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귀류법이죠, 또. not x를 가정해요. 그러면 not x를 가정하고 나면 뭘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게 있죠. 가만 보니까 우리가 not x를 가정하면 not y를 앞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냐? 조건문처럼 만들어도 돼요. 자, 이걸 뭐라고 불렀죠? 우리 약화라고 불렀죠. 자, 2번을 약화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대우 규칙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증명은 x이면 y다 그러면 not y이면 not x다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걸 증명했고 반대 방향도 증명했다고 치면 우린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x이면 y다의 규칙을 사용할 수 있죠. 3번에서 대우 규칙을 쓴 겁니다. 그러고 나면 1번 전제를 또 반복해서 한번 써보면 곧장 우리는 모순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4번과 5번이 모순이죠. 자, 1번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이 모순이니까 우리는 6번 not x를 도출하게 됐고요. 7번에서 부정기호 제거를 통해서 x를 얻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뭐예요? y를 얻어내야 되죠. not y를 얻어야 되죠. not y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하면 되겠어요? 이번엔 y를 가정해서 모순을 또 이끌어내면 되겠죠. y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y를 가정했더니 우리는 이번엔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걸 약화시키면 x이면 y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게 약화죠. 근데 또 전제에서 not x이면 y다라고 했죠. 자, 9번과 10번이 또 모순이죠. 따라서 우리는 뭘 얻을 수가 있어요? 가정을 부정해야죠. 그래서 not y를 얻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일은 두 개를 결합하면 되겠죠? 이 7번과 11번을 결합하면 되죠. 연원으로 결합할 수가 있죠. 근데 not y 7번과 11번을 연원기호 도입한 겁니다. 자, 이제 조건문 마지막 규칙입니다. B2예요. x and not y를 전제로 not x이면 y다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 보니까 결론 자체가 부정문이죠? 그러면 x이면 y다를 가정해서 규律법으로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써봅시다. 가정한 거예요. x이면 y입니다. 그런데 천재에서 x and not y니까 x가 곧장 나오죠? 그리고 x이면 y라 그랬죠. 2번에서. 자, 요걸 두 개 결합하면 y가 도출되겠죠? 그런데 전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not y라 그랬죠. 결국 4번과 5번 모순이죠? 따라서 not x 이면 y다. x이면 y다의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난 문자가 또 오네요. 자, 수업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규칙을 증명했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따라할 수 있겠어요? 보고 따라하는 건 쉬워요. 맞죠? 남이 보고 따라하는 건, 해놓은 걸 따라하는 건 쉽고, 게다가 그걸 이해할 수도 있죠. 맞죠? 각각의 단계가 규칙을 그대로 사용한 거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힌트 없이 문제를 푸는 건 매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증명을 완벽하게 또는 그 힌트 없이 마치 수학 문제 막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 풀듯이 푸는 게 논리학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논리학 체계를 오로지 구문론적인 규칙만을 통해서, 이걸 보통 뭐라 그래? 우리가 뭐라 불렀죠? 자연 연역적 방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구문론적인 규칙만을 통해서. 그 진리표 방법은 뭘 사용한 거예요? 의미론을 사용한 거예요. 의미론. 그 참거짓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이걸 다 모든 경우를 다 따져가지고 진리표 그려서 한 거죠. 그게 만약 의미론적인 방법이라면 자연 연역적 방법은 구문론적인 방법이고, 이건 아주 그 정해진 아주 구문론적인 엄격한 규칙만 지켜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히 기계적으로 보이지만 증명하는 방법에 기계적인 방법은 없어요. 창의성이 필요하고 다양한 막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올바른 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복수의 올바른 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증명할 때 계속 보조 증명하고 보조 증명에 또 보조 증명하고 이거를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 증명 사용하는 게 보통 경우가 이거죠. 조건문 또는 규律법 이거죠. 그걸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상당히 이제 이걸 다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제대로 풀어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연습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금 논증을 했잖아요. 맞죠? 전제를 기초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배웠는데, 때로는 전제들을 사용하지 않는 증명도 가능해요. 전제 없이 결론만 있는 거죠. 그걸 증명해봐라. 그게 뭐겠어요? 어떤 전제를 가정하든 무엇을 전제하든 도출되는 것. 결국 논리적 참이죠. 자, 이거는 논리 규칙만 가지고도 도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A이면 A다를 한번 도출해 볼까요? A이면 A다.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당연히 논리적 참이죠.
자, 그러면 근데 이거를 구문론적 규칙을 이용해서 증명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자연연역법을 이용해서 조건문이니까 가정하면 돼요. A를 가정하죠. 1번 A를 가정해요. 자, 그리고 가정을 반복할 수 있죠. 자, 가정을 했는데 요걸 1번을 반복한 거죠. 반복했어요. 그러고 나면 3번 끝났죠. A이면 A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A를 가정했는데 A가 도출됐으니까 A면 A다 인 거죠. 1번에서부터 2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조건기호 도입인 거죠. 조건기호 도입.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무 전제 없이도 사용할 수 있죠. 결국 이런 거 하려면은 가정을 사용해서 보통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도 조건문이네요. 그래서 x이면 y다를 가정해서 not x이면 not y다를 도출하면 되죠. 자, 1번 가정해 봅시다. x이면 y다를 가정해 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보조 증명 안에서 뭘 도출해야 되죠? not y면 not x를 도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도출해야 되는 이 보조 증명도 조건문이죠. not y를 가정해서 not x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조 가정하는 거죠. not y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not x가 나오죠. 왜 그러죠? 후권 부정에 의해서 그렇죠. 후권 부정에 의해서 x이면 y인데 난 y다. 후권 부정에 의해서 not x가 나오죠.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죠? not y를 가정해서 not x가 도출된 거죠. 그러고 나면 뭐예요? 결국 얘를 정권을 하고 얘를 후권으로 하는 조건문이 도출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죠?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 결론인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여러분 이 교재의 답이 교재 그 본문에 답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 하든가 아니면 답 없이 해보는 게 좋아요. 답 없이 해보세요.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조건문이죠, 이것도. 그럼 얘를 가정하고서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x 그 전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x and 정말 제 아이패드가 너무 못하네요. x and y 이면 z를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돼요? x를 가정하는 거죠. 왜냐? 왜 이걸 시도했냐? 바로 우리가 요걸 가정했을 때 요 조건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거기 정건이 뭐예요? x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된다면 성공적으로 된다면 점점점점 해서 점점점점 해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만들어내면 되죠? y이면 z이다를 만들어내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x이면 y이면 z이다.
이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결론 요걸 전건으로 하고 요걸 후건으로 하는 조건문 바로 그게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뭐예요? 요 가운데를 만들어내면 되죠. 요 가운데를.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보니까 그렇게 요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2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풀어주지 않고서 그냥 곧장 해보라고 하는 과제가 2개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x and not x를 전제로 y를 도출하는 겁니다. 이거 배웠죠? 사실은 모순, 전제가 모순이죠. 모순으로부터는 무엇이든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거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그 앞부분의 수업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게 정말로 자연 연역법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지 한번 해보려는 거고요. 과제 2번째는 x or not x. 그 뭡니까? x이거나 not x이다. 논리적 참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논리적 참인지 자연 연역의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결국 과제는 뭐가 되겠어요? 이 과제 1, 과제 1과 함께 앞에 있는 빈칸들을 다 채워서 제출하는 게 이번 주 과제가 되는 겁니다. 별도의 연습 문제 풀이는 이제 과제로 되지 않고요. 그건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 그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긴 한데 우리 중간고사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주에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수업을 요 자연연역법의 연습 문제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